자, 99번.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어떻게 풀면 편하다라고 말했던 문제니, 어떻게 풀면 편하다? 그지? 전체 개수를 그냥 잡으면 되지. 몇 개로 잡을까? 100개로 잡으면, 그러면은 A 공장에서 40개잖아. 그러면 그 40개의 1%를 했을 때 이 소수점이 나오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소수점 안 나오게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이왕이면 1000개로 가야지 소수점이 안 나와. 그치? 1000개 중에 그러면 A 공장에서 400개,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600개죠. 근데 그 중에 불량률이 1%라 그랬으니까 A 공장에서는 불량이 몇 개 있는 거냐면 400개의 1%면 몇 개야? 4개야, 4개. 그러면 나머지 396개가 정상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2%라 그랬으니까 600개의 2%면은 12개죠. 12개고, 나머지 그럼 588개는 정상품이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확률. 그럼 불량품은 다 합쳐서 몇 개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거잖아. 몇 개 중에? 1000개 중에. 그러니까 하나 딱 골랐는데 불량일 확률은 1000분의 16이죠. 그죠? 1000분의 16. 그럼 요거는 8로 약분되니까 8로 약분하면 얼마죠? 500, 250, 12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그럼 요거는 그냥 분모에다가 불량품 깔고 그 중에 A에서 만든 불량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그냥 몇 분의 몇이겠어? 그쵸? 16분의 4 약분하면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또 46쪽까지 숙제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120번? 46쪽에 120번. 어느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 확률을 조사했더니 자유투를 성공한 후 다음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고 실패한 후 다음 시도에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1차 시도가 있고 2차 시도가 있고 3차 시도가 있는데, 일단 1차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성공을 했고, 1차에서 성공을 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3차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야. 그치?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거고, 3차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니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에 2차에서 여기도 성공을 하고 3차까지 성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2차에서는 하영아 어떨 수도 있어. 실패를 했는데 3차에서는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차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는, 자, 1차에 이미 성공을 한 상태에서 2차도 성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공 후 성공이죠. 성공 후 성공할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 그치? 3분의 2.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성공 후 성공이니까 여기도 3분의 2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요거는 뭐냐면 성공 후 실패를 한 거야. 그지? 요 확률은 얼마일까? 그렇지. 이거의 반대죠. 성공 후 성공의 반대니까 성공 후 실패 3분의 1인 거고, 자, 요거는 무슨 상황이야? 실패 후 성공한 거죠. 실패 후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요 두 개 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고, 요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1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이제 36으로 통분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일까, 하영아? 36분의 19. 요게 답이 되겠죠. 자, 또 46쪽까지 질문 있나요?
뭐 이렇게 상의를 해. 119? 110번? 110번. 자, 이거는 A라는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럼 일단 다 써놓자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총 8개란 말이야. 근데 그 8개 중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집합 제외시키면 몇 개일까? 7개예요. 그죠? 그 7개를 다 씁시다. 자, 일단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3개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집합이 A, B, B, C, 그 다음에 CA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원소 3개짜리 집합이 A, B, C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그랬으니까 은솔아,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되겠어? 그렇죠. 7개 중에서 2개를 택한다. 7C를 깔아야 되고, 그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 집합이 될 확률. 서준아, 진부분 집합이 뭐야? 겹치는 게 없는 거? 겹치는 게 있으면 되나? 그럼 이런 것도 진부분 집합인가 서로? A가 만약에 A랑 진부 집합을 먼저 지르면 이 C는 안 돼요. 그럼 얘네 둘은요? 얘네 둘이 서로 진부분 집합 관계예요? 진부분 집합이란 부분 집합이 되는데 똑같지는 않은 상태를 말해요. 얘네 둘이 서로 간에 포함 관계가 있니?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려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이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이란 서로 간에 포함 관계는 있는데 똑같은 집합은 아닌 것, 그것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 2라는 집합을 갖다 놓고, 자, 1, 2의 진부분 집합 이렇게 말하면, 진부분 집합 이렇게 말하면 1, 2의 부분 집합을 다 써요. 부분 집합의 공집합 1,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가 1, 2의 부분 집합들이잖아. 그 중에 자기 자신 있죠.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요렇게 3개가 진부분 집합이에요. 아무튼 포함 관계가 있어야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요 7개의 집합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두 집합 사이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상태인 게 몇 가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봤냐면, 자, A하고, 그러니까 A라는 애를 포함하는 애들을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3가지 있죠? 그죠? 얘랑 만났을 때 진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애들,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3가지 있고, 마찬가지로 B하고 포함 관계에 있는 애들 또 하나, 둘, 셋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포함 관계에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있을 거야. 그지? 그럼 하영아 지금까지 몇 개 찾았어? 9가지 찾았죠. 그죠? 9가지. 자, 그래서 지금 찾은 게 9가지고 플러스, 자, 이번에는 얘랑 포함 관계에 있는 거. 이 앞에 것들은 이미 다 했으니까 얘랑 뒤에 쪽에 있는 것 중에 얘랑 포함 관계에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요거 자기 자신. 그치? 그러니까 전체 요거. 얘가 얘에 포함되잖아. 맞죠? 그리고 요것도 포함 관계 있고 요것도 포함 관계 있고. 그치? 몇 개 추가? 3개 더 추가. 이거 말고는 2개의 집합을 골랐을 때 얘가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이런 일이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쓴 12가지가 다고, 그러면 7C2가 21이니까 21분의 12가 돼가지고 7분의 4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세워보시면 됩니다. 또 46쪽까지 질문 있나요? 하영이 다 했고? 연이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뒤에 파트 2 나가가지고 55쪽까지가 숙제였었는데, 혹시 55쪽까지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있었나요?
55쪽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 몇 쪽이죠? 49쪽에 10번. 서준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좀 49쪽. 오늘 그치. 그러니까 4개가 교대로 배열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곰은 곰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고 토끼는 토끼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배열을 해. 내가 곰을 먼저 배열하겠다. 그러면 곰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곰이 배열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사이사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네 자리에다가 이제 토끼 인형들을 배열하면 되잖아. 토끼 인형들을 배열하는 거는 원순열이게요? 아니게요? 아니죠. 이미 곰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열하는 거니까 4팩 곱하기 3팩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야? 144, 5번이 되는 거고.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없나요? 은솔이 질문 없니? 없어요. 연이 없고요. 하영이 질문할 거 다 했어? 네. 응. 서준이 55까지 끝났니? 응. 자 그러면 우리 56쪽으로 가봅시다. 56쪽으로 가서 56쪽에 8번을 한번 볼게요. 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 중에서 4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네. 4만보다 큰 거. 그러면은 4만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맨 앞에 4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얼마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 아닌가? 그치. 4만보다 크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맨 앞자리가 4거나 아니면 맨 앞자리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맨 앞자리에 4를 썼다면 요 뒷자리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1카드, 3카드, 4카드, 5카드 이 4개를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4개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 4개를 요 4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냥 4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냥 4팩토리얼. 근데 밑에는 맨 앞에다가 5카드를 썼기 때문에 연희야 여기다가 우리는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1, 3, 4, 4라는 4장의 카드를 사용해야 돼. 그치? 그럼 이번에는 4, 4가 겹치기 때문에 얘네 넷을 배열하는 방법은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2팩분의 4팩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12가지 얘는 24가지 그래서 답은 뭘까? 36가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딱 읽고 맨 앞자리가 4 아니면 5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케이스 나눠서 계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자 12번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풀다 보면 아주 자주 마주치는 상황인데 1, 2, 3, 4, 4, 4, 5인데 1, 2, 3을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이 말이 1, 2, 3이라는 세 숫자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3, 2, 1 이렇게 셋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 아닐까? 어떨 것 같아? 문제에서 특별히 얘네 셋을
이웃하게 줄 세운다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냥 얘네 사이의 순서가 크기가 큰 것부터 나열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만약에 뭐 3, 뭐 4, 5, 2, 4, 4, 1 뭐 이렇게 써 있어도 3하고 2하고 1 사이의 순서는 보면 요 순서잖아. 그치? 이런 경우면 된다는 거거든요. 꼭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붙어있을 필요는 없는데 떨어져 있더라도 3, 2, 1 중에 3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7개의 숫자들을 배열을 할 건데 이미 얘네 셋은 똑같은 수죠. 얘네 셋은 이미 똑같은 수. 그리고 방금 전에 얘네 셋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버렸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진 애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같은 수라고 생각해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게 그냥 1, 2, 3이 아니라 그냥 뭐 3, 3, 3이라고 생각해. 3, 3, 3, 4, 4, 4, 5 이런 걸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 배열하는 거 하영 어떻게 써야 돼? 3팩 곱하기 3팩분의 7팩. 그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3, 3, 3, 4, 4, 4, 5 이거를 배열하면은 뭐 4, 5, 3, 3, 4, 4, 3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됐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됐을 때 요 3은 뭘까, 연이야? 요 3은 진짜 3이죠, 그죠? 두 번째 나온 3은 사실은 뭘까? 그죠, 얘는 사실은 2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3은 사실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얘를 계산하면 이거는 7하고 6은 지워질 거고 5,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0이 되겠네요. 140 이렇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특정한 몇 개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버렸다. 그럼 걔네들을 똑같은 걸로 보고 계산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 길찾기 문제 중에 57쪽으로 가서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57쪽에 16번 차근차근 세어봐. 자, 답이 뭘까요? 연희야, 1번 답이 뭐야? 6이고 2번은? 왜 어떻게 찾았어 6인지? 전체 P에서 Q로 바로 가는 거 빼기 P에서 Q로 가는 거 뺐어. 아, 여길 거쳐서 가는 거를 뺐다. 좋아요. 그러니까 P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4팩 2팩이죠. 그 중에 Q를 거쳐가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가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3가지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를 뺐다 이거죠. 그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나왔어요. 15 빼기 9에서 6가지. 그쵸? 자, 요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P에서 B까지 가는데 Q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 자, 요렇게 찾는 방법 말고 요런 방법도 있죠. 요렇게 대각선 그어가지고 요점과 요점, 얘네가 Q랑 같은 선상에 있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건 P부터 B까지 갈 때 반드시 요점 그리고 Q, 요점 이 셋 중에 꼭 하나는 지나죠. 꼭 한 개는 지나고 그렇다고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P부터 B까지 가는데 Q를 거치지 않고 간다 그러면 결국 여기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쳐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P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쭉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반대로 P에서 요 아래점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P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방법 쭉 한 가지. 그래서 결국 여기 거쳐서 가는 거 3가지, 여기 거쳐서 가는 거 3가지 합치면 6가지. 그렇게 그려도 되고.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빼거나 아니면 그 점 말고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뽑아가지고 거길 지나가는 방법을 세워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66, 3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도 길찾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거나 요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9번이랑 20번이랑 두 개 한번 해볼게요. 19번, 20번 둘 다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19번, 20번. 문제. 제일 흔하게 푸는 방식은 이거예요. A부터 B까지 내가 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잖아. 그럼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지금 요 점을 안 지나가고 싶은 거니까 요 점과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자, 얘를 안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자, 이렇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 이 점들을 찾을 수 있겠냐, 영아? 이렇게 네 개를 찾을 수 있겠니?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A부터 B까지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쭉 와서 쭉 가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A부터 요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요? 요렇게 A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게 몇 가지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그럼 다시 물어볼게. A에서 여기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16가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뭐라고? 똑같죠? 얘랑 똑같아. 그치? 이렇게 네 가지, 16가지. 여기 거쳐가는 방법은? 한 개. 자, 그럼 답은 뭐겠어? 34.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또는 어떻게 풀어도 될까, 서준아? 방금 보여준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가운데다가 중간에 어, Q라고 잡는 그죠?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방법의 수 중에서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뺄 수도 있겠죠. 그쵸? 요렇게 푼다면 은솔아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해? 그죠? 요게 전체고요. 자,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간다. 그러면은 요렇게를 생각하는 거니까 요게 몇 가지일까? 그치? 그러면은 2팩 곱하기 2팩 6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이것도 6가지니까 6 곱하기 6을 해가지고 여기서 뺄 수 있죠. 그쵸? 또는요, 나는 이런 거 다 싫어.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도 있죠. 1111 써가지고 하는 거, 그치?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써서 할 때는 요 자리가 비어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렇게 놓고서 생각하면은 지금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요 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이랑 여기서 오는 방법 해가지고 2죠. 그쵸? 여기 오는 방법은 이거랑 이거를 더해가지고 3이고, 여기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4고, 그죠? 여기 이렇게 더해가지고 5고, 이런 식으로 항상 왼쪽 숫자와 위의 숫자를 더해 나가는 거죠. 3, 4, 5.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잖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9. 그죠?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왼쪽 길이 없으니까 여기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왼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8, 왼쪽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17, 왼쪽에서 위에서 17, 왼쪽에서 위에서 34,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치? 방법은 많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편하고 어떤 때는 저 방법이 편하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고. 그럼 20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것도 방금 설명한 방식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식으로 푼다. 가장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푼다면 지금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거고 A부터 B까지 지금 우리가 진행 방향이 요렇게 진행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요 점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딜 지나가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치? 요 세 점을 잡고 푸는 거 이게 제일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 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자, 이 세 점을 잡고서 이제 은솔아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죠? 요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는 방법은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뭐 다이렉트로 하나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요게 몇 가지일까? 맞아. 3팩, 2팩분의 5팩. 그러면은 10가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가지다? 26가지.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위에 설명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통째로, 그치? 여기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통째로 구한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을 뺄 수 있지. 그치? 자, 하영아, 만약에 여기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길찾기 방법의 수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게 전체지. 그죠? 그 중에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뺄 거니까 자, 여기 지나가는 방법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팩토리얼로 얘기하세요. 3팩 곱하기 2팩분의 5팩이죠. 그죠? 그 10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 해가지고 요거를 빼도 답이 나올 거고. 최후의 수단은 또 뭐다? 이제 이 쓰는 거, 그치? 이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왼쪽 숫자랑 위에 숫자랑 더해 나가는 거. 이 방식으로 쭉 가면 4, 3, 7, 여기 1, 4, 11, 그 다음에 여기 2, 6, 17, 3, 9, 26. 그치?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할 때는 항상 그 내가 요 점에 오는 방법의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그 점의 왼쪽 숫자가 써져 있고 그 점의 위쪽 숫자가 써져 있는 상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왼쪽 숫자와 위쪽 숫자를 더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실전 감각에서는 몇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59쪽으로 가서요. 59쪽에 우리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10번 한번 해보자. 10번. 지난 시간에 우리 끝날 때 이런 종류의 문제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10번 한번 풀어봐봐. 어렵지 않아요. 답 찾아보세요. 자, 일단 케이스를 나눠야죠. 그죠? F1과 F2를 더해서 2가 된다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0이거나 11이거나 20이거나 그치?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얘하고 얘가 0, 2가 되거나 아니면 1, 1이 되거나 2, 0이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0, 1, 2, 3, 4에서 0, 1, 2, 3, 4로 화살표를 날릴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 F1이 0이야. 1이 0이야. 요거 요렇게 쏘는 걸로 정해졌어. 그 다음에 F2가 2야. 그러면 2가 2한테 쏘는 걸로 정해졌어. 그럼 하영아
얘네 둘은 이미 결정이 끝났지. 나머지 세 가지 원소는 화살표를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숫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얘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5개 중에 아무거나. 쐈던 애 또 쏴도 상관없어. 1대1 함수 아니니까. 얘는요? 얘는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총 몇 개 있을까? 몇 개요? 하영아, 함수의 개수는요,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몇 가지 선택권을 갖느냐, 그 선택권을 다 곱하면 돼요. 자, 얘가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얘는 이미 이걸로 정해졌잖아. 그럼 얘한테 굳이 몇 가지 선택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인 거예요. 얘는 한 가지. 얘는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거를? 다 곱하는 거야. 다 곱하면 얼마 돼? 125가 되는 거라고.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1인 경우에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인 경우에도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쏘는데 1이 1한테 쐈고요. 2도 1한테 쐈어. 어쨌든 얘네 둘은 정해진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가지 원소는 또 몇 가지 선택권이 있고 다섯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125.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25. 그래서 125가 3번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3번은 어떻게 풀까, 얘들아? 13번. 입체죠, 입체. 입체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나 있어. 이 모서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서준아,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우리가 보통 길찾기 문제에서는 뭐 오른쪽이랑 뭐 아래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존재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몇 가지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3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뒤에 방향, 요 방향으로 가는 게 2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움직임이 1번 있어야 되는 거야. 총 그러니까 연희야 몇 칸을 움직여야 도착하니? 6칸을 움직여야 도착하는 거죠. 근데 6칸을 움직이는데 오른쪽 화살표가 3개, 그지? 뒤로 가는 화살표가 2개, 위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6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3개 있다. 그치? 그래서 6팩을 3팩, 2팩으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치? 화살표의 종류만 3종류로 늘어난 거니까 6팩 나누기 3팩, 2팩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몇 가지일까? 60. 3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16번.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6번 답 한번 찾아봐. 16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한 정육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 사각형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런 뭐 각볼대다. 요러면은 지금 연희가 생각한 대로 여기 먼저 칠하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하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옆에 돌아가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얘는 이제 완벽한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옆으로 돌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거나 계속 같은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중복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몇 가지일까요?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빨, 주, 노,
조, 파, 남 이렇게 6가지 색깔을 칠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6개의 면 중에 아무튼 하나의 면에는 빨강색이 칠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빨강색이 칠해진 면을 여기다가 놓는다. 여기로 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강이 칠해진 면을 여기다 딱 놓는다. 빨강이 칠해진 면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빨강이 칠해진 면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면 중에 한 면에 빨강을 칠한다가 아니에요. 어디든 아무튼 한 면은 빨강이 칠해질 거니까 이미 빨강이 칠해진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종류를 나눠보겠다. 그러니까 빨강이 칠해진 면을 찾는 것은 한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그치? 그러니까 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빨강이 칠해진 데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기준으로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빨강의 반대쪽 있잖아. 빨강의 반대쪽. 빨강의 반대쪽. 요쪽 면에다가 나머지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요게 5가지지, 그치? 여기를 칠하는 방법이 5가지. 그러면 이제 빨강하고 그 반대쪽 면은 칠해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 4면 있죠. 나머지 4면. 그 나머지 4면을 뭘로 칠한다? 원순열로 칠한다. 3팩. 그 답은 30가지야, 30가지. 이렇게 완전히 정육면체 모양이 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회전되면서 중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쪽 면을 기준면으로 삼아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까지 이렇게 푸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18번과 19번 해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8번은 4개의 숫자 0,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3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30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일단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0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자연수면 무조건 2300보다 작겠지. 그럼 하영아, 1로 시작하는 자연수를 총 우리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쵸. 중복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칸들의 전부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444 곱해가지고 64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자연수 중에 2로 시작한다고 해서 다 2300보다 작지 않지. 그치? 2로 시작하는 게 일단 2로 시작하는 게 총 64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2로 시작하는 요 64개 중에서 2300보다 더 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2300보다 큰 애들, 그죠? 2300보다 큰 애들이 몇 개 있을까요?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2300보다 크려면은 일단 2, 3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2, 3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겠어? 2, 3으로 시작하는 게 16개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16개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서 빼줘야지. 그치? 요렇게 빼줘서 남은 48개가 바로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2300보다 어떤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2300보다 큰 것들 뺀 거.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친 것이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가 되겠죠. 몇 개예요? 112개가 되겠네. 그치? 112개. 이렇게 세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9번으로 가서 9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홀수를 짝수번째 자리에 나열한다 그랬어요. 홀수를 짝수번째 자리에 나열한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가 있는데 짝수번째 자리니까 짝수번째 자리 여기
여기 이렇게가 짝수 번째 자리잖아. 그치? 짝수 번째 자리. 저 네 자리에다가 홀수를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홀수 1, 3, 7 이렇게를 배열하는 거죠. 그죠? 요 네모 네 자리에다가 그러면 서준아 1, 3, 3, 7을 요 네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사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지? 3 두 개가 중복된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나머지 숫자 2, 4, 4, 4 요 다섯 개를 이제 남은 다섯 칸에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다섯 칸에다가. 그러니까 연희야, 이 4, 4, 4를 요 다섯 칸에 배열하는 방법은 뭐라고 써야 돼? 맞아요. 그죠? 중복되는 게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홀수 번째 자리에다가 짝수를 배열하는 방법.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네 둘을 곱하면 답이겠네. 그래서 12 곱하기 10인가요? 120. 그쵸?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였고요. 그 다음에 61쪽부터는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 지금, 중복 조합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61쪽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자, 61쪽에 4번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계산 문제죠.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식을 잘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거 9 빼기 RHR 얘는 은솔아 뭐라고 바꿔야 돼? 우리 조합으로 바꾸잖아, 그지? 중복 조합을.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뭐 6H3 이런 거 만나면 뭐라고 써요? 오, 얘는 하잖아, 그지? 똑같이 하면 돼. 뭐라고? 여기서 이거를 지금 방금 8C3이라고 지금 말했잖아, 안소리가. 이 8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1 뺀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 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자, 얘랑 얘를 더해서 1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8CR이라고 써야지. 맞니? 8CR. 왼쪽 거 8CR. 자, 그러면 은솔아,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아, 83이죠. 80R이고 8C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똑같대요. 일단 앞에가 8로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요 숫자하고 요 숫자는 같을 수는 없잖아, 절대. 똑같은 수일 수는 없잖아. 얘가 이만큼 작으니까. 그치? 그러면 R하고 R-2가 똑같은 숫자가 될 수 없는데, 근데 요 조합과 요 조합이 같아지려면 결국 얘네 둘은 어떤 관계에 있으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뭐 83이 80 몇하고 같아요? 85하고 같잖아, 그치? 요 자리에 오는 숫자랑 요 자리에 오는 숫자가 더해가지고 8이 되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요 R과 R-2는요
서로 더하면 몇이 되는 관계가 있을까? 8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야 서로 같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R값이 몇이냐면 5가 되겠네. 5. 그치? 네, 그래서 자연수 R값은 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7번으로 가서 7번. 자, 7번. 투표하는 거야. 투표. 하영아, 투표할 때 기명 투표면 어떻게? 뭘로 계산해? 파이로 계산해. 그치? 무기명 투표면 뭘로 계산해? 피요? 우리 무슨 단어 나오고 있냐?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지. 기명일 때는 파이로 계산하고, 무기명, 내 이름을 안 적고 투표하는 경우에는 H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2명이잖아. 후보가 2명이란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야. 선택지가 2개 있는 거고, 2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행동을 6번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 기명이었으면 이 파이 6이 되는 거고, 기명 투표였으면, 지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이 H6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H6은 계산하면 얼마예요? 76이니까 71이죠, 그죠? 71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넘어가서 8번도 보겠습니다. 8번은 야구공 5개와 농구공 4개를 서로 다른 두 상자 A, B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보는 거야. 야구공 따로, 농구공 따로 계산하면 돼요. 야구공, 농구공 나눠가지고. 자, 야구공이 5개가 있고, 농구공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A 상자가 있고, B 상자가 있잖아. 그럼 A 상자에 집어넣는 야구공의 개수를 A개, B 상자에 집어넣는 야구공의 개수를 B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둘을 더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야구공이니까 합쳐서 5개, 5가 돼야 돼. 그치? 그럼 결국은 이것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몇 H 몇이 생각나? 2H5가 생각나죠. 그죠? 2H5. 그죠? 야구공의 개수, 야구공을 넣는 방법은 2H5가 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농구공, A 상자에 들어간 농구공의 개수를 X개, B 상자에 들어간 농구공의 개수를 Y개.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이번에는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똑같이 H로 표현할 수 있잖아. 2H4 이렇게.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6이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5겠네요. 그쵸? 이렇게 야구공 따로 농구공 따로 계산한 다음에 둘이 곱해가지고 답을 30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5번.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문제는 딸기, 초코 요 2가지 맛의 우유 중에서 9개의 우유를 택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딸기 맛이랑 초코 맛이 있는데 딸기 맛을 A개, 초코 맛을 B개 골랐을 때 하영아 이걸 합쳐서 몇 개? 9개가 돼야 돼.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초콜릿 맛 우유를 2개 이상 택해야 돼. 근데 딸기 맛 우유는 하나도 안 택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런 거 아닌가? A는 0이어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 딸기 맛은 하나도 안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A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대신 B는 어때? B는 얼마 이상? 2 이상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중복조합 쓸 수 있니 없니? 지금 상태로는 못 쓰지.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 모든 문자들이 다 음화정의 조건이 돼야 되잖아.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이.
A는 지금 현재로도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맞죠? 0 이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B지, 그치? B가 2개 이상이야, 그쵸?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줘? B에서 2를 뺀 것을 B 프라임 이렇게 놓쳐, 그쵸? 하영아, B가 2 이상이었잖아. 그럼 B에서 2를 빼버리면 얘는 얼마 이상이 될까? 응? B가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 B가 적어도 2야. 최소한 2야. 그럼 B에서 2를 빼버리면 얘는 얼마 이상일까? 0 이상이지. 그러니까 B 프라임은 0 이상의 조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A는 그대로 놓고 B 자리에 연이야 뭘 넣어야 돼 지금? B 자리에 맞죠? 얘가 들어가는 거죠. B 자리에. B 자리에 요게 대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2 넘어가면 A랑 B 프라임을 더한 게 7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둘 다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2H7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초콜릿 맛 우유 2개 미리 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2H7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해놔야 어려운 문제들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2H7 계산하면 얼마야 답이? 8, 그치? 8. 네,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63쪽으로 넘어가서 63쪽에 14번. 자, 이것도 다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죠. A 플러스 B의 6제곱이다.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항이 몇 종류입니까? 이거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계산해? 두 종류의 문자 중에서 6번을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6개를 골랐어. EHU. 그 밑에 거는 그러면 요거의 전개식에서는 3종류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번을 골랐어 이런 거지. 그치? 그쵸? 3종류의 문자 중에 3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3번 답은 1번 2번 걸 어떻게 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해버리면 얘네 둘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자, 18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이하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나? 0 또는 1 또는 2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1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2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조건은 의미 아닌 정수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럼 하영아, 세 개 다 뭘로 계산할 수 있다? 뭘로? 뭐? 중복조합으로. 자, 그럼 첫 번째 거 요거는 중복조합으로 몇 H 몇이야? 3H0. 두 번째는 3H. 세 번째는 3H. 이렇게 하고 세 개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고요.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요거는 뭐 한 가지가 될 거고 요거는 세 가지가 될 거고 요거는 6가지인가? 다 더하면 1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근데 요런 방식으로도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부등호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푸는 방법 말고 한 번에 푸는 것도 얘기해 줬었는데 새로운 미지수를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이하입니다 라는 식을 만났을 때 요거를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새로운 미지수 뭐 w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뭔가 하나 추가해. 그래서 이 알파까지 합치면 항상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만약 0이었다면 그때는 알파가 몇이면 돼요? 알파가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4시 더해서 2 될 거 아니야.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었다면 그때는 알파가 몇이다? 알파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2였다면 그때는 알파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대신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로 바꿔가지고 2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가 4H2가 되겠죠. 그쵸? 요 4H2 하나만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미지수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64쪽까지만 할게요. 21번 봅시다. 21번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ABC는 짝수이고요. AB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러면은 짝수 중에서 14 이하의 짝수면은 누가 있을까? 순서대로 써본다면 2, 4, 6 이렇게 쓰자. 2, 4, 6, 8, 10, 12, 14 요만큼 있는 거죠. 그죠? 14 이하의 짝수를 쭉 쓴다면, 자, 그러면 결국은 A, B, C라는 애들은 얘네 중에 누군가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생기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죠? 화살표를 쏜다고 생각하는 거야. A가 뭐 얘한테 이렇게 쏘고 B가 뭐 얘한테 쏘고 C가 이렇게 쏘면은 A가 4가 되고 B가 10이 되고 C가 1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을 수 있겠지. 다만 조건이 지금 자, 요렇게 지금 등호, 부등호에다가 등호가 추가돼 있죠. 요런 게 붙어 있을 때 우리 함수의 개수 어떻게 찾아요? 지난 시간에도 복습했잖아. 함수의 개수 찾는 거 그냥 함수, 1대1 함수, 큰큰 작작 함수, 큰큰 작작에 등호가 붙어 있는 함수. 그럼 지금은 무슨 상황이야? 큰큰 작작인데 등호가 붙어 있는 함수인 거야. 그때 뭘로 찾아? H로 찾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그냥 몇 H 몇 하면 돼요? 7H 3 하면 끝인 거예요. 7H 3 하면. 그치?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조합,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고 중복은 허락해서 뽑는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죠. 8이 2번 뽑히고 12가 1번 뽑혔어. 그러면 무조건 A와 B가 누구한테 쏴야 돼? 8한테 쏘는 거야. 그리고 C가 12한테 쏘고. 이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건지만 정하면 된다.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그래서 7H3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9C3이 돼가지고 9C3 얼마죠? 84.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마지막으로 25번만 풀고 마칠게요. 25번은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함수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4, 6, 8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조건 F-1이 4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4한테 써야 돼. 요거는 정해져 버렸어. 요건 정해져 버렸고, 자, A하고 B라는 X의 원소들에 대해서 자, 요게 포인트네.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확히 무슨 조건이에요? 큰큰 작작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큰큰 작작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미 마이너스 1이 4한테 쏘는 건 정해졌잖아.
그러면 하영아 0이나 1이 2한테 쏠 수 있을까? 못 쏘죠. 그쵸? 그러니까 큰 작작의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거는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거잖아. 항상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큰 놈은 큰 놈한테 쏴야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 돼버리면 그거는 역전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0하고 1은 2한테는 못 쏘니까 자 얘네 둘은 여기에만 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468한테만. 그러면 우리는 큰 작작이니까 H로 계산을 할 건데 자 0하고 1이 468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468 중에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돼요?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으로.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른다. 이렇게 돼서 답은 4C2가 되는 거니까 6가지. 1번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단원에서 중복조합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중복조합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숙제는 64까지가 되겠고요. 저기 뒤에 보면은 내일 할 거 프린트 있어요. 내일 할 거 프린트는 우리 RPM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RPM 푼지 좀 됐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으로 저거 프린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46쪽까지 도장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도장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